8월 2일 목요일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지상파 TV 채널 유원 KT의 올레 IPTV로도 함께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2부에서 준비된 순서부터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죠. 네, 김동섭의 마켓 포인트에서는 글로벌 주요 이슈 분석과 국내 증시 흐름을 분석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필승 투자 전략도 함께 짜봐야겠죠. 자, 외국인과 기관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는 신한 PWM 압구정센터의 박재민 팀장과 함께하는 수급으로 보는 시장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정책 기대감으로 시작된 8월 증시, 과연 그 흐름은 어떻게 이어질지 교보증권 김형렬 투자전략팀장과 함께 8월 증시 전망 듣고 향후 대응책 세웁니다. 네, 이슈 정보카기에서는 대성투자자문 안종호 주식운용팀장과 함께 증시 불황에 급감하고 있는 한국거래소 상반기 영업이익 살펴보고요. 올림픽을 보며 느끼는 현명한 투자 비법도 배워봅니다. 네, 홍반장의 스몰캡 돌키에서는 홍희진 팀장과 함께 숨겨진 가치주를 찾아봅니다. 네, 먼저 솔로몬 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FOMC 회의 결과 역시나 3차 양적 완화는 언급되지 않았군요. 그럼에도 미국의 주가가 좀 크게 하락하지 않았는데요. 그 비결과 시장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요? FOMC 회의에 대한 부분은 아마 제가 언급해드렸을 겁니다. 아마 3차 양적 완화는 하고 싶어도 유로존의 ESM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3차 양적 완화를 해서 주가를 끌어올렸다가 ESM에 문제가 되면은 유동성 함정에 걸릴 수 있어서 아마 FOMC에도 3차 양적 완화는 결국 9월로 미룰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20일을 더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저께 창조한 때는 플러스였죠.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로 밀렸다가 또 낙폭을 줄이면서 끝났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일단 내용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FOMC 성명서를 통해서 보면 두 가지 정도가 차이점이 생겼는데요. 이때까지는 FOMC 회의를 할 때마다 한 얘기가 경제가 완만하게 확장하고 있다, 뭐 이런 표현을 썼었죠. 근데 이번에는 좀 내용이 달랐습니다. 경제 활동이 다소 둔화되고 있다, 그렇게 바뀌었죠. 그 다음에 추가 조치에 대해서도 뭐 얘기가 있었는데, 그 전에는 이제 적절하다면 추가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뭐 표현이 있었죠. 근데 이번에는 좀 들렸습니다.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완화책을 제공할 것이라 그래가지고 언급에, 그러니까 시장을 보는 부분이나 그 다음에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언급이 진일보한 상태였죠. 제가 그래서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지준율이라든가 아니면 예치금리를 0.1% 내리는 것도 있지만 표현이 강해지는 것이 좋겠다. 그렇다 그러면 시장은 크게 출렁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표현을 썼었는데요. 어저께 사실 미국은 그 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왔었죠. 민간고용, ADP 민간고용도 16만 3천 명 정도 증가해서 전문가 예상치를 12만 명을 웃도는 그런 게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은 이러한 것보다는 FOMC에 더 관심을 가졌고, 또 사실 이렇게 ADP 민간고용이 이렇게 몇만 명 는다고 해서 실업률 8.2%를 완전히 하회하거나 뭐 그런 상황은 안 됩니다. 6%대가 오기는 힘들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3차 양적 완화를 진행이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지만, 그래도 연준에서는 할 의지를 다소 강하게 표현했다라는 것이 시장에 대해서는, 시장의 투자가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이거 3차 양적이 조만간 진행이 되겠구나라는 어떤 심리가 확산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9월이 안 맞을 겁니다. 9월 12일 날 ESM 통과된 그런 상황에서 아마 진행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FOMC에 의해서 시장이 더 이상 흔들리거나 할 일은 전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밤 20일을 보면서 시장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22 통화정책회의가 이제 오늘 밤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추가 부양 조치에 대해서 이 독일의 반대가 상당히 강한 상태인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참 독일 문제죠. 메르켈 총리하고 분데스방크 총재가 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올란드 대통령을 만나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독일이 말하는 모든 조치는 도대체 뭔지 항상 보면 궁금합니다. 항상 뭘 하겠다 그러면 군중심리에서 우웅하고 같이 하겠다 그래놓고 막상 중요한 순간에 발을 빼는 그런 모습이 많았는데, 이번에도 역시 시장에서 예측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ESM의 은행 라이센스 주는 부분 다 아실 겁니다. 그 부분이나, 그다음에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의
채권을 직매입하는 방법, 뭐 이거 정도가 제일 좋다라고 시장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죠. 근데 이거 두 개 다 안 된답니다. 그래서 도대체 뭘 하라는 건지,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물가를 조절하는 목표, 그게 니네가 하는 거다, 22가. 그러니까 그거의 정책을 벗어나지 마라, 이겁니다. 그럼 결국 그 22가 지금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밖에 없죠. 하나는 금리 인하, 두 번째는 지난번에 3차 LTR로, 그러니까 1차 LTR로처럼 3차 LTR로 주는 거 외에는 할 수 게 없습니다. 그럼 다 뭘 하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도대체 뭘 믿고 나를 믿어라라고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전쟁에서 나가면, 전쟁에서 그 대장이 졸병을 끌고 갈 때 나를 따르라 하는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뭔가 준비가 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도대체 뭘 할까요? 저도 사실 그걸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마리오 드라기 총재는 이제 골드만사스 출신이고, 그러다 보면은 일단 그 경제에 대한 그 의지가 어떤 긴축보다 완화 쪽에 더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어떤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아이디어를 하나 제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하고요. 아니면 지금 그 회의 전에 그 분데스방크 총장을 만나서 의견 주고하는데 좀 안 맞지만,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뭐 하나는 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호언했던, 장호언장담했던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시장의 패닉은 엄청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걸 마리오 드라기 총재도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혹시나 우리가 생각지 못한 다른 재료를 시장에 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시장의 아주 중요한 분기점 9월달 9월 12일이 참 중요하지만, 그 전에 주가가 만약에 상승한 모습이 나온다면 지금 이 8월에 아주 큰 상승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3차 양쪽 간의 기대심이 커졌고요. 애들이 민간국이 아무리 좋아진다 한들 실업률이 6%대까지 오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한다면 결국 지금은 기대심리로 주가가 움직일 거다라고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냐 아니면 기름을 붓을 것이냐보다는 제가 볼 때는 기름을 건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22에서 중요한 정책이 나올 건데, 그게 우리가 생각지 못한 게 나올 수 있는 부분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금리 인하를 이제 그 FRB하고 맞출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25를 같이 가면 0.5를 내려줄 건지 아니면 0.25 정도를 내릴 것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0.25 내리고 아무것도 안 하면 시장은 큰 불만이 커질 거고요. 0.25 내리고 3차 LTR을 한다 하면 시장에서는 그게 나쁘게 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될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0.25 내리고 채권을 매입한다든가 라이센스를 준다든가 이런 걸 하면 일단 시장은 굉장히 좋죠. 왜냐하면 그 은행의 라이센스라는 게 우리가 그냥 넘어갈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ESM의 가용자원은 5,500억 유로인데 ESM의 은행에 라이센스를 주게 되면 돈이 마르질 않습니다. 결국은 모든 것을 ECB가 해야 될 문제를 ESM부터 모든 걸 하겠다고 똑같은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건 이제 시장의 안정을 취하게 하는 중요한 재료가 된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은행 라이센스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 해결되는지를 꼭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솔로몬 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의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박재민 PB팀장 화상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양시장의 흐름과 주체별 수급 상황 어떤가요? 네, 금일 코스피 어제 하루 약조정에 따른 오늘 다시 또 상승세가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188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2.71포인트 올려온 1882.64포인트를 기록 중이고요. 코스닥 시장도 6거래일째 상승 중입니다. 469.67포인트. 전날보다 0.2%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요. 강보합에서 계속 좀 눈치 보기가 계속 지속이 된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5거래일째 사고 있습니다. 677억 정도 사고 있고요. 오늘은 전기전자 업종을 사지는 않고요. 일단 운수장비 업종에 집중되는 모습입니다. 350억 정도 운수장비 업종을 사고 있고요. 정유업종을 좀 많이 사고 있습니다. 80억 정도를 정유업종, 화학업종 같이 사고 있는 모습인데요. 반면 기관은 전기전자 업종을 125억 정도 사고 있고요. 기관이 시장에서 300억 정도, 아침에는 조금 주춤하는 듯 싶었더니 다시 매수세를 좀 가동을 일단 하는
일단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선물이 같이 올라가면서 베이시스가 상당히 어제부터 개선이 많이 됐는데요. 오늘 베이시스가 1.2에서 3 정도 상당히 많이 개선되면서 프로그램 매수 차익 잔고가 오늘도 600억 정도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시장에서 상당히 계속 긍정적 수급 방향이 일단은 상승을 바라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반면 개인은 거래소에서 1000억 정도 털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만 140억 정도를 지금 매수하고 있는 모습을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운수장비 업종 이쪽에 상당히 지금 외국인이 많이 베팅을 하고요. 기관은 전기전자 업종에 베팅을 하고 있지만 골고루 전 업종이 거의 상승을 하고 있고요. 전기전자 업종이 하락률이 나오는 거는 삼성전자가 유독히 1.5% 정도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업종에서는 빠지는 걸로 일단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투자 주체별 속내는 과연 어떤 것들일까요? 외국인은요, 선물을 계속 사볼까? 선물 쪽도 정리했겠다. 이렇게 좀 판단을 일단 오늘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틀 동안 어제랑 그제랑 외국인이 선물을 거의 6월 21일 갭락한 자리에서 1조 6천억 던졌을 때 그 계약수를 거의 다 한매수를 했습니다. 4거래일 동안. 그래서 쇼커버를 거의 다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포지션이 상당히 하방 쪽은 선물 쪽에서 정리를 했고요. 대신 그걸 정리하면서 콜 매도를 많이 쳐놨습니다. 400억 정도 어제 그제 많이 쳐놨는데요. 역시 옵션 쪽에서 하방을 해놨고요. 그 이후로는 결국엔 드라기 총재가 어떤 실망 발언을 할 경우를 대비하는 것 같고요. 반면 현물 쪽은 지금 4거래일 동안 1조 6천억 이상을 샀기 때문에 물론 쇼커버리 물량이긴 하지만 어쨌든 산 물량이기 때문에 큰 폭의 하락을 어떤 예측하기는 상당히 지금 힘든 국면이 아닌가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현물을 계속 일단 베팅을 하고 있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드라기 발언은 이미 시장에 많이 반영될 거라고 계속 생각을 하는지 오늘도 현물을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드라기가 오늘 밤 다른 소리라 해서 결국 장이 빠지면 개인이 잘하는 행동이 될 텐데요. 그 만약에 드라기가 정말 액션을 좋게 취해서 추가 상승 1900선이 넘어가면은 개인은 물량을 다 뺏긴 것이 되기 때문에 참 어떻게 해석할지는 오늘 밤이 지나보면 알 것 같습니다. 기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외국인이 어제만 해도 그리고 그제만 해도 프로그램 매수 차익 잔고를 베이시스로 계속 끌어올리면서 기간 결국 국가의 물량을 국가가 사는 물량 프로그램 매수 잔고를 계속 채워넣는 모습. 근데 이 매수 차익 잔고와 국가 물량이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사실 이제 살 여력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최근에 산 물량만큼 살 만큼 많이 들어올 물량은 사실 좀 상당히 적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의 여력이 좀 약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망을 하는 분위기다. 기간은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장 개인을 위한 투자 전략은요? 오늘 장 투자 전략은요. 솔직히 다른 시장 필요 없습니다. 오늘 D-Day고요. FOMC는 예상대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ECB는 있다. 제가 뭐 이렇게 자막이 지금 나가고 있을 텐데요. ECB에 대한 기대감 거의 시장에선 정말 만땅입니다. 뭐 우리 주유소 가면 만땅 넣어달라고 항상 하지 않습니까? 뭐 속된 말로. 근데 그 기대감이 충분할지 아닐지 오늘 D-Day입니다. 결국에는 밤사이 그동안 이슈가 되었던 FOMC의 특별한 조치 예상대로 없었습니다. 뭐 제로금리 2014년 말까지 유지하겠다. 그리고 추가 부양 정책은 언제든지 준비가 돼 있다. 맨날 똑같은 말입니다. 사실 그 말은 이번에 드라기도 나는 충분하다. 준비돼 있다. 뭐 믿어봐라. 뭐 이 내용이랑 별로 다를 바가 없는데요. 정말 주식시장에 좀 요새는 안타까운 게 정책 당국자들 그것도 국내 당국자들이 아닌 해외 정치인들에 의해서 입김에 의해서 상승과 하락이 왔다 갔다 하고 거의 지옥과 천당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세가 연출이 된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기업들의 펀더멘탈과 어떤 기업들의 실적 그런 기본적인 거를 가지고 사실 주식시장이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이제 아무래도 자본의 자유화, 외환시장에 대한 어떤 자유화가 된 이후부터 외국인들의 사실 놀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어제 그런 시장, 파생상품 시장을 제가 그래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도 사실 개인이 아침부터 또 풋을 잡다가 좀 오르니까 콜을 잡고 양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옵션 시장에선 개인이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고 했는데 물론 일반적인 개인 투자가 선물 옵션 시장에서 저렇게 많이 베팅하지 못합니다. 물론 상당히 큰 금액을 굴리는 큰 손들이 많이 할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번 주에 그 큰 손들이 솔직히 많이 당한 거 솔직히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드라기 그 발언으로 이렇게 크게 상승하고 행보장이 오늘까지 진행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틀렸으니까 뭐 저도 드릴 말씀은 없지만 일단은 외국인이 이겁니다. 선물을 어제까지 쇼커버 했고요. 오늘 다시 매도를 1,000억 원 정도, 1,000계약 정도 지금 던지고 있는데요. 사실 얘네도 지금 드라기가 어떻게 발언할지 예측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지션을 어느 정도 선물 쪽은 큰 물량을 정리를 해놓고요. 6월물 롤오버란 거는 모르겠지만 일단 9월물에 대해서는 일단 정리를 해놓은 상황, 그리고 해지는 옵션으로 콜을 매도를 많이 까서 하방 쪽에 아무래도 해지를 해놓고 현물은 쇼커버를 해서 만약에 아니다 싶으면 다시 던지면 되거든요. 삼성전자 오늘 조금 외국인이 파는데요. 뭐 미리 좀 파는 건지 모르겠지만 단기 많이 올라와서인지 하여튼 그런 전략, 외국인의 전략 솔직히 정말 감탄스럽습니다. 어떻게든 상당히 유형 관리를 해가면서 크게 먹는 그런 전략인데요. 우리도 솔직히 그렇게 하면 정말 좋을 텐데 이게 자금의 결국 쩐의 차이입니다. 사실 개인과 외국인과 기관의 이제 그 합성 전략이나 어떤 파생 전략에서의 그 차이는 쩐의 차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따라할 수는 없고요. 외국인의 동향과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제가 할 일은 당연히 그것을 잘 체크해서 개인들이 따라갈 수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종목들 제가 정유주에서는 GS, 전기전자에서 LG전자, 그리고 건설주 삼성엔지니어링 뭐 이런 것들 좀 종목 얘기도 어제 좀 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좀 조정을 받으면은 일단 사볼만 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워낙 외국인 수급이 좋았고 실적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요. 뭐 오늘도 좀 GS 같은 경우 3% 넘게 오르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 같은 날 뭐 추격 매수 하시지 마시고요. 주식에 대해서는 일단은 오늘 디데이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다른 시장에 사실 오늘 필요가 없습니다. 뭐 제가 좀 잡담을 하는 것 같지만 오늘 밤 8시 45분입니다. 그리고 그 22 드라기의 연설이 9시 반에 예정이 돼 있는데 분명히 그 이후에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할 거고요. 뭐 선물 옵션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투자자분들한테 있을 텐데 오늘 드라기 발언이 22의 어떤 S&P 국채 매입 프로그램 이런 게 나오지 않으면은 야간 선물 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쨌든 그쪽에서 매도 포지션 결국에 하방 쪽으로 베팅을 해도 충분히 먹을 만한 자리다. 아니면은 그런 자리가 아니고 만약에 정말 호재거리가 나왔다면은 하방 포지션을 정리하는 그런 사실 상당히 좀 손절도 감행할 수 있는 오늘 그 디데이니까 상당히 오늘 지금 오늘 하루만 참으시면 되는데 괜히 섣불리 들어가셔서 하루에 그 온탕과 냉탕을 먼저 예측해서 들어가는 일은 없도록 좀 하셨으면 일단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박재민 PB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한 주는 각 증권사 투자 전략팀장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주요 증권사 투자 전략팀장들의 8월 증시 관전 포인트부터 봅니다. 네, 류용석 팀장은 월 초반의 정책 이벤트와 매크로 결과를, 김지영 팀장은 22 정책회의, FOMC 회의와 중국 경제를, 오승훈 팀장은 안도렐리의 가능 여부를 이야기했고요. 자, 김영렬 팀장은 글로벌 경기 악화 확산, 디플레이션 리스크, 재고 손실 위험, 신속한 경기 부양 조치 및 정책 공조 등 상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강현철 팀장은 하반기 수출 및 소비 개선 여부를 말했습니다. 8월 유망 업종 및 종목에 대해서는 류용석 팀장은 제약통신, 유틸리티 등의 축소를, IT화학 비중은 확대를, 삼성전자, LG화학, 제일모직, 네페스 등 종목을 꼽았고요. 김지영 팀장은 현대차, 두산중공업, 하이트진로 등 종목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승훈 팀장은 IT조선 화학업종을, 김영렬 팀장은 LG화학, 현대하이스코, 삼성중공업, LS 등을 말했고요. 강현철 팀장은 경기 민감주의 대형주에 관해서 설명했습니다. 네, 오늘은 교보증권 투자전략팀 김형렬 팀장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8월 증시 향방 가늠할 만한 주요 이벤트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우선 7월과 마찬가지로 8월 주식시장은 호재보다는 악재를 찾는 것이 좀 더 쉬워 보입니다. 그만큼 중국과 미국 G2 경기 리스크가 복각되는 데다 아직까지 유럽의 재정위기 불안이 다 대접해주진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경기 상황 자체가 안 좋아짐으로써 앞으로의 전망도 상당히 비관되는 부분이지만 오히려 세계 경제가 직면해 있는 뒤의 공포,
즉 디플레이션에 대한 위험 수위가 높아짐으로써 이제는 정책 당국도 손을 놓고 방관하기란 어렵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를 차단하기 위한 어떤 경기 부양 정책의 논의와 정책 공조의 가능성 등이 8월 시장의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네, 자, 우리 주식시장에서 8월 달에 가장 주목해야 될 관전 포인트는 어떤 건가요? 네, 앞서 지적해드렸었던 것처럼 글로벌 경제 상황이 얼마나 안 좋아지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이미 소비와 생산 그리고 고용 상황이 악화되면서 전체적으로 하반기 경제 전망 자체가 다소 좀 비관적으로 바뀐 상태입니다. 특히 최근 국제 유가를 비롯한 에너지 그리고 원자재 가격 동향 등을 살펴보면 여전히 연초 대비 가격 조정이 상당히 크게 이루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이런 분위기가 내년 초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디플레이션 리스크가 확대됨으로써 재고 손실에 대한 우려 등이 계속 커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책 당국이 결국 나설 수밖에는 없고 경기 부양 정책의 초점은 인위적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킴으로써 경제의 질량이 감소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또 경제 상황 자체가 좋지 않음으로써 시장에는 밸류에이션 압력 자체가 커질 수가 있다는 점인데요. 그동안의 실적 전망을 낙관했었던 기업들도 이제는 낙관했었던 집착을 포기할 가능성 자체가 커진다는 점입니다. 단기적으로 주가가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저가 인식이 빨리 소멸되는 이유는 향후 실적 전망에 하향 조정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8월 달에 코스피 지수 밴드를 예상해 주십시오. 네, 당사에서는 하단 밴드를 1780에서 1750 정도로 잡고 있고요. 상단을 1930포인트 정도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8월 증시는 상승의 여력은 있지만 반등 성격이 짙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히려 마음 편하게 8월 초에 조금 빠져준다라면은 월말로 갈수록 시장의 반발력은 조금 더 강화되지 않겠느라 보여집니다. 역시 관전 포인트는 경기 부양의 논의 등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느냐의 여부가 될 것 같고요. 물론 오늘 끝난 FOMC에서 특별한 내용이 없었고 오늘 밤 열리게 되는 유럽 통화정책 회의에서도 어떤 국채 미익과 관련된 그 주장이 조금 어떤 반대의 벽에 부딪힐 수 있는 확률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경기 부양 정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 상황이다라는 점을 생각해서 이런 교란 요인을 얼마나 극복하는지의 과정을 살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8월 증시에서 눈여겨볼 만한 업종, 종목 추출해 주신다면 어떤 거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우선 여전히 경기 전망이 비관적인 부분이 압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경기 민감주에 대한 관심은 다소 좀 유동적으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그동안에 낙관했었던 이익을 꺼트리고 조금 더 현실적인 이익 전망에 기반이 다져진 종목들을 살피는 것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소재와 산업재 섹터입니다. 대표적으로 화학과 비철금속 그리고 최근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조선 그리고 기계 관련 업종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들 종목들 중에도 어떤 경기 흐름에 따라서 어떤 실적 변화가 상당히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기업들보다 오히려 다소 외부 충격에 비탄력적인 이익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기업들을 가져두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LG화학, 현대아이스코, 삼성중공업이나 LS그룹 관련주들이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8월 주식시장 투자 전략 어떤 게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네, 여전히 8월의 증시는 반등 성격인 안도랠리 쪽에 초점을 맞춰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난 7월달 종합주가지수가 연중 저점을 기록했고 월말 이후에 강한 반등을 나타냈기 때문에 바닥친 것이 아니냐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여전히 경기에 어떤 침체 우려가 남아 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죠. 결국 펀더멘털 모멘텀 약화가 진행 중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반등 국면을 고려한 트레이딩 전략으로서의 대응 전략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또 우리 기업들의 실적 하향 조정은 이제 마무리 단계가 아닌 시작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익 조정이 다소 제한될 수 있는 종목을 압축해서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영렬 팀장 교보증권 투자전략팀을 이끌고 계시죠.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슈 정복하기 김보람 아나운서입니다. 경제의 흐름을 알고 시장을 읽는다. 이슈 정복하기 순서인데요. 먼저 오늘의 주요 이슈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증시 불황이 이어지면서 한국거래소의 상반기 영업이익이 47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거래소의 상반기 영업이익으로는 통합 출범한 이듬해인 2006년 이후 가장 적은 규모입니다. 미국 경제 전문 언론 마켓워치에 실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응원하는 팀이 올림픽에서 지면 사람들은 다음 날 주식을 매도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분기에 동반 고공행진을 펼쳤던 골프존, 락앤락, 코라오홀딩스, 휠라코리아 등 자주성가 4인방의 실적이 2분기에는 명암이 엇갈렸습니다. 휠라코리아는 4인방 중 유일하게 2분기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오늘은 대성투자자문 안종호 주식운용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증시 불황이 이어지면서 거래소의 상반기 영업이익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어느 정도 수준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한국거래소의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지난 동기 비해 60% 정도 급감했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주식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면 증권사로부터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받게 되는데요. 그런 수수료 수입보다는 어떤 주식 거래가 원활하도록 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어떻게 보면 공적 기업입니다. 이런 거래소의 실적이 부진했던 이유는 거래대금 감소인데요. 올해 상반기 일평균 거래대금이 지금 5조 3천억 수준으로 작년보다는 한 30% 정도 줄은 상태라고 합니다. 이런 거래대금의 감소가 증권업계 전반의 수익성에 타격을 주고 있는데요. 주요 증권사들이 올해 4월에서 6월 사이의 순이익을 보면 작년 동기 대비보다 47.6%나 크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특히 증권사 수익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매매 수수료 수익은 거래대금 축소로 인해 가지고 19.2% 정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융정보업체에 따르면 7개 주요 증권사의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지난해 같은 기간의 영업이익에 비해서 60% 적다고 하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정부가 추진 중인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 방안이 업계의 불안 요인으로 크게 작용했었습니다. 어제 파생상품 거래세를 3년간 유예하겠다는 방안이 발표되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삼성증권에서는 최근 파생상품 거래세가 부과가 된다면은 코스피 200 선물시장의 거래대금이 30% 정도 줄 수도 있다라고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이래저래 증권사 수익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미래에셋증권 같은 곳에서는 지점을 상반기에 13개 줄였었는데 다시 20여 곳을 통폐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느끼는 위기감이 상당히 큰 것으로 느껴지는데요. 요 며칠 크게 반등한 것도 기술적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거래량이 따라주지 않는 반등이었기 때문에 탄탄하게 올린 반등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글로벌리하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부동산 시장이 침체가 되면서 가계 부채 부담 등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어떤 개인 투자가들이기 때문에 상승을 해도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올림픽 경기의 승패가 투자 성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예, 마켓워치라는 미국 경제 전문 언론에 기고된 글인데요. 올림픽 게임을 보면서 좀 더 현명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닫자라는 이야기인데요. 투자자들이 심리적으로 투자자들의 심리가 투자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투자자들이 상당히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서 투자를 했다고 하지만 이성적으로 판단했다는 거에는 투자자의 심리적인 영향이 많이 미쳐 있다라는 뜻인데요. 예로 들어서 올림픽 자신이 응원하는 팀이 올림픽 게임에서 지게 되면 뜻하지 않은 어리석은 매매를 할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합니다. 올 여름 저널 오브 임피리컬 파이낸스라는 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요,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지역 하키팀이 졌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조사를 했는데요. 특히 이번에 크게 우승할 것으로 예상했던 팀을 응원했던 사람들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팀이 지게 되면 연구 결과 해당되는 매매하는 사람들은 우울해져서 다음날 매수보다는 매도를 훨씬 많이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런 행동의 패턴은 그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들의 주식 시세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한편 또 몇 년 전에는 다른 보고서에 따르면은 한 국가의 팀이 국제적 경기에서 지게 되면 그 진 국가의 증시가 다음날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한 교수님은 이제 확실히 다수의 투자가들이 이런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심리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물론 이 연구를 통해 가지고 이제 투자자들이 실제로 매매 결정을 이런 올림픽 경기의 승패에 전적으로 기인한다고 이제 볼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이제 얼마나 어려운지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이 스스로 매우 이성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 감정이 앞서는 경우가 감정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보는 겁니다. 특히 이번 올림픽에서는 우리나라 선수들의 이제 오심으로 인한 패배 결과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아쉽게 지더라도 주식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그 기분이 이어지지 않도록 이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분기에 나란히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던 이른바 자주성가 4인방의 2분기 실적은 엇갈렸다는 얘기가 나오던데요. 자세한 내용 분석 부탁드립니다. 예, 그 1분기 동안 이제 고공행진을 했던 자수성가 4인방이라고 불리는 이제 골프존, 락앤락, 그리고 코라오 홀딩스, 그리고 휠라코리아 등이 이제 그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명암이 갈렸는데요. 먼저 골프존하고 코라오 홀딩스는 전분기 대비 아주 좋은 상승을 실적이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골프존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3%, 그리고 영업이익은 27% 증가한 모습을 보였고요. 코라오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아직 실적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은 예상되는 실적은 2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70%, 영업이익은 이제 96%나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밀폐용기 이제 전문 업체인 락앤락 같은 경우도 성장세는 이어가지만 기대는 못 미칠 것이다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요. 락앤락 같은 경우에는 그 전년 동기 대비 9% 정도 매출이 신장하고 영업이익은 28% 증가할 거라고 하지만 1분기 비하면은 영업이익은 한 6% 감소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휠라코리아 같은 경우는 자수성가 4인방 중에서 유일하게 2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줄은 것으로 나왔는데요. 그 골프용품 업체 아큐시네시티의 지분법 이익이 40억 수준으로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그 휠라코리아의 어떤 국내외 브랜드 판매가 이제 저조해지면서 매출액은 10%, 영업이익은 15% 줄 거라고 합니다. 이 자수성가 4인방이지만 이제 최근 주가 흐름을 보면은 그 최근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흐름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흐름인데요. 중국 내수에 이제 드라이브를 걸었던 회사들은 부진해지고 최근 중국 대신에 이제 인프라 개선이나 중국보다 훨씬 낮은 인건비로 세계 공장을 이어받고 있는 동남아시아 시장, 특히 이제 코라오 홀딩스는 참 재미있게도 그 많은 분들이 라오스에서 사업을 한다 그러면 상당히 부정적인 이제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사업의 내용이나 발전하는 속도를 보게 된다면 한번 다시 뒤돌아보게 할 만큼 매력적인 회사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 정복하기 김보람이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리딩 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중국 소식 궁금합니다. 예, 오늘 중국 본토 약세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0.94% 상승하는 모습 보이면서 2100선에서의 강한 지지를 확인해 주었었는데요. 오늘 다시금 약보합권에 출발한 만큼 시장에서 계속적인 하락 기조를 나타내기보다는 혼조세의 움직임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2100선의 지지 이후 다시금 2150선 위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여부를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전일 중국 증시가 상승했던 가장 큰 이유가 중국의 7월 PMI 수정치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HSBC가 발표한 7월 중국 구매자 경기 지수 같은 경우에 49.3으로 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고 속보치였던 49.5보다 더욱더 개선 49.5보다는 이제 소폭 줄어든 모습이었지만 이러한 부분 속에서 경제가 회복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 기대감이 증시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반기에 무역 수지는 안정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내면서 경제 둔화 우려감 또한 소폭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올해 중국의 무역 수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언급들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는 다소 완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의 상승세가 다시금 눈에 띄는 모습인데요. 7월 국내 100대 도시의 집값 상승세가
발표가 됐습니다. 7월 같은 경우에 0.33% 정도 오르는 모습을 보이면서 소폭 상승세로 전환되는 모습인데요. 부동산 긴축 기조가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이러한 부동산세 바닥이라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 본토지수 2100선을 중심으로 한 관망 심리는 꾸준히 이어져 나갈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거래량이 큰 폭으로 감소한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뚜렷한 매수 물량과 매도 물량의 주체가 없는 상황인 만큼 보합권 혼조 장세 움직임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중국 본토지수 2100선의 지지 이후에 2150선의 박스권 기조를 당분간 이어져 나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홍희진입니다. 오늘 홍반장의 선물캡 뚫기 시간이 왔는데요. 여름 날씨라 굉장히 좀 무덥죠. 아무래도 조금 모든 투자자분들 좀 건강 관리에 좀 힘쓰시는 그런 지금 시간을 좀 보내시길 좀 바라겠고요. 시장 상황은 뭐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시장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좀 없으셨으면 좀 좋겠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 상황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1포인트 정도 하락을 좀 보이고 있죠. 0.07포인트 지금 빠지고 있는데 수급 상황을 간단하게 좀 짚어드린다면 외국인들의 매수는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매수폭이 좀 확대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 시작한 지 1시간 반 정도 좀 지났는데 한 900억가량 순매수, 기관 같은 경우도 역시 350억 정도 순매수를 좀 나타내고 있는 거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시장에서도 일단은 차익 쪽, 비차익 쪽 모두 순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일단은 수급 상황으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탄력적이지 않은 이유 자체는요. 그동안에 좀 워낙 좀 많이 올랐죠. 4거래일 동안 110포인트 이상 주가가 좀 급반등이 좀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차익 실현에 대한 물량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오늘 22 통화정책, 그러니까 금리 결정이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어떤 이슈가 나올지 그 부분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관망 심리가 좀 더 강하다라는 거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코스피 시장은 약보합 상태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강보합세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해드리고 있는 시장이 스몰캡 뚫기 시간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 자체는 대형주 쪽으로 지금 자금이 쏠리다 보니까 중소형주들에 대한 반등이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거 지금 아실 수가 있을 텐데 아무래도 지금 모든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좀 답답해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28,000원 라인 약보합세 좀 이어가고 있고 CJ 오쇼핑 다음 서울반도체 안랩 같은 경우도 일단은 강보합세, 그러니까 혼조세로 조금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급등이 좀 나오면서 5만 원 선에 지금 안착이 됐다는 거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도 일단 오늘 3% 이상 상승이 나오면서 흐름이 상당히 좀 좋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지금 게임 관련주 같은 경우는 뭐 컴투스는 하락을 좀 보이고 있고 게임비 같은 경우도 역시 부정적인 흐름이 나타나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N스포츠 같은 경우는 뭐 상승세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방향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테마도 그렇고요. 지금 업종별 종목도 그렇고 뭐 IT 부품도 뭐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는 하락을 하고 있긴 하지만은 플러스콘 같은 종목들은 일단 상승세를 좀 나타내고 있고 이노칩도 일단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어떤 방향성이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은 좀 상승하는 반면에 매도가 나오는 종목은 좀 하락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일정한 방향성을 좀 찾기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재 시장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좀 대응하기 어려운 그런 시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인내심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좀 인내심이 좀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IT 부품이라든지 자동차 부품, 그 다음에 지금 대선 관련 테마주겠죠. 지금 박근혜 테마라든지 안철수 테마 같은 경우도 일단은 좀 기대감을 가지시고 시장에 대한 접근이 좀 필요해 보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최근에 뭐 줄기세포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메디포스트를 비롯해서 메디포스트나 RNA 바이오, 그다음에 코롱 생명과학 같은 종목, 그다음 파밀세 같은 종목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종목 이들 업종이겠죠. 줄기세포 관련주들 관심 있게 보시면서 앞으로 시장이 개선이 될 때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단기적인 매매가 좀 잘 되시는 분들은 주기세포 관련주도 상당히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 상황 좀 여기까지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 오늘 시간도 역시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종목 선정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복습이죠. 그러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는 제가 스몰캡 종목을 고를 때, 그러니까 스몰캡뿐만 아니고 대형주를 고를 때 좀 반드시 좀 참고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냐면은 점유율이고요. 시장 점유율이 좋고 실적이 좋고, 그러니까 반드시 같은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기업은 시장 점유율이 좋은 경우가 좀 많고요. 반대로 실적은 좋지 않더라도 시장 점유율이 좋은 기업은 나중에 턴어라운드 시 주가가 좀 급반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좋은 기업을 좀 골라보자라는 거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성장성이죠. 성장성 같은 경우는 그 기업의 먹거리, 미래 가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테마가 있는 종목인가 아니면 성장성이 있는 종목인가 이 두 가지 한 가지만 부합이 돼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가지 수급이죠. 세 번째 수급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부분도 있겠고요. 반대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지 않더라도 전체적인 시장 상황, 종목의 흐름이 상당히 좀 좋다라는 거 지금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자, 일단은 지금 제가 수급이 좋은 종목을 간단하게 좀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기아차겠죠. 기아차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시장이 어려우나 좋으나 주가가 큰 폭으로 조금 주가가 좋으나 나쁘나 일단은 외국인들의 순매수는 좀 지속됐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빨간색 선이 외국인들의 선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5월 달이나 6월 달, 7월 달 계속해서 지분을 매집했는데 주가가 최근에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아무래도 외국인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대응보다는 기아차 쪽에,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좀 대응이 좀 필요해 보이는 대응을 한 그런 상태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종목이 빠질 때 이러한 지금 외국인이나 기관이 누군가가 매집해 나가는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에 대한 관심은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지금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에 5월달과 6월달, 7월달에 계속해서 지금 주가는 좋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지분을 쌓아가더니 이번에 상승 탄력이 가장 큰 종목이 됐죠. 이러한 맥락과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첫 번째 실적, 점유율,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장성, 세 번째 수급, 이 부분을 좀 반드시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 다시 한번 좀 강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요, 종목을 제가 세 가지를 좀 갖고 왔습니다. 관심 있게 좀 보시라고 갖고 왔는데, 빙그레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무더운 여름에서 아무래도 생각나는 지금 제품, 그러니까 음식 중에 하나가 아이스크림이겠죠.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을 하루에 하나씩은 요즘 같은 날씨에 하나씩 좀 드시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빙그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우리나라 대표하는 빙과 업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성장성입니다. 그러니까 성장성이 뭐냐면은 국내 내수, 그러니까 내수 시장은 제한적이지만은 해외로의 수출이 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로나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 그 다음에 바나나맛 우유 많이 드시죠? 이 부분도 중국 시장에 대한 수출이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 상당히 좀 중요하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주가 자체는 그동안에 한동안 9만 원 선을 터치를 했지만 다시 한번 주가는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에 워낙 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쉬어가기 흐름이 연출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부분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있습니다. 주가가 오를 때는 거래량이 증가되어야 되는 게 맞지만은 조정이 나올 때는 거래량이 큰 폭으로 감소가 되는 게 가장 좋은 그림이다라는 거 좀 말씀드릴 텐데, 오늘 빙그레 거래량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동안의 상승세 거래량보다 상당히 좀 많이 줄어들어 있다는 거 확인이 되시죠. 그 다음에 21선 근처까지 주가가 조정이 나온다면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21선을 좀 타고 가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86,500원 라인 정도에서는 일단은 충분히 매수를 하셔도 될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무더위 여름 수혜주 플러스 수출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기관들의 수급은 여전히 좋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조정이 나올 때 충분히 매수 타이밍으로서 좀 접근을 해보자. 아무래도 경기 방어 성격도 좀 띄기 때문에 시장과는 상관없이 좋은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빙그레 오늘 좀 탑픽 종목으로 한번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테크윙이라는 종목 두 번째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테크윙 같은 경우는
지금 메모리 테스트 핸들러 세계 점유율 1위 업체예요. 점유율 가장 좋은 기업이죠. 세계 점유율 1위 업체고 그다음에 지금 성장성 자체는 뭐냐면은 앞으로 반도체 시황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과 실질적으로 2분기 실적이 큰 폭으로 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 56억을 좀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좀 개선이 됐기 때문에 물론 1분기 대비도 상당히 좀 많이 개선이 됐다라는 거. 그다음에 지금 수급 상황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관의 매수가 상당히 좀 많이 유입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7월 달에는 어려운 시장이었습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7월 초부터 7월 중순까지 급락이 나왔어요. 급락이 나왔습니다. 500포인트 근처에서 450포인트까지 10%가량 주가가 지수는 빠졌는데 테크인 같은 경우는 주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7월 초에 한번 고점에 대한 돌파가 나오더니 계속해서 강세를 이어가면서 주가가 시장 대비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수급 상황도 상당히 좀 양호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는 기관의 매수가 강화가 되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테크인 같은 경우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 회사냐면요. 과수원을 하시는 분들이 잘 알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과를 따면은 그 사과를 크기별로 분류를 해주는 그 기계가 있는데 그 기계, 그러니까 반도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기계에서 반도체가 나오더라도 어떤 제품은 불량이고 어떤 제품은 성능이 좋은 제품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분류해주는 그런 기계를 만드는 그런 기업이다. 세계 점유율 1위이기 때문에 필수적인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겠죠. 그래서 앞으로의 성장성은 상당히 좀 중요하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업체, 도시바나 뭐 LP다, 그다음에 하이닉스나 나머지 기업들이 다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도 좋고 현재 실적 개선세도 상당히 좀 좋고 수급도 좋은 종목이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마지막 종목 성광밴드를 좀 말씀드릴게요. 성광밴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선업종이 강세를 좀 띠고 있죠. 그 다음에 주가, 실적, 수주라든지 실적 개선세가 상당히 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래도 피팅 업체 같은 경우는 밸브나 피팅 업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고 해외에 대한 수출도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기술력을 인정받으면 시장은 상당히 좀 크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좀 맞겠죠. 근데 이제 최근에 뭐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그다음 대우조선해양 같은 조선업종의 강세가 이루어지고 있죠. 마찬가지로 피팅 업체의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이유가 충분히 지금은 마련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실적도 상당히 좀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분기 실적이 지금 잠시만요. 지금 확인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좀 개선이 돼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130억 정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1분기 같은 경우는 120억 정도 전년 동기 대비 3배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실적 개선 속도가 상당히 좀 크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데 자 일단 차트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요. 일단 그동안의 주가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좀 좋았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빠지는데 빠지지 않는 종목이 강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5월달, 6월달, 7월달 바닥을 찍고 저점이 높아지고 있죠. 아까 테크인과 비슷한 흐름. 그 다음에 최근에는 121선에 대한 돌파가 나오자마자 잠깐 밀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매도가 나올 때 거래량이 크지 않죠. 제가 아까 빙글에 설명드릴 때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고점을 돌파하기 전에 잠깐 쉬어가기 흐름. 그래서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25,500원 밑에서 충분히 매수하실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은 관계로 좀 세 종목 여기까지 좀 마치도록 하겠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략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형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대형주에 대한 상승이 조금 더 마무리된 다음에 지금 상승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이번 시장에서도 소외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우량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꼭 붙잡고요. 수익을 좀 극대화시키는 시장이 좀 될 수 있기를 좀 바라면서 오늘 시간은 여기서 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홍반장의 스몰캡 뚫기 함께 했습니다. 자, 11시부터는 베스트 정보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료 문자 013-3366-0110, 전화 02-3153-2610번으로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블로그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십시오. 자,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